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지금부터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 가운데 옥수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꿀벌 엑스파일 시리즈 3총사 가운데 이론서 해설 10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수확감소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년 수확량은 이제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만 50%에서 130% 이렇게 그 범위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평년 수확량 보통은 이제 100%를 선택을 하죠. 그리고 가입 가격을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이제 가입 가격은 벼의 경우에는 이제 표준 가격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각 품목별 가입 가격을 사전에서 결정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여러분들이 계속 봐오신 대로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이것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서 피해율을 구합니다. 이때 이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것이 이제 이게 피해 수확량이 되겠죠. 피해 수확량. 피해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피해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것이 피해 수확량이 되고요. 그럼 이제 보험금은 가피자로 이제 알고 계시죠.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 이걸 이제 괄호를 풀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인데 이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 이제 자기 부담금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험 가입 금액과 피해율에다가 1번, 2번, 위에 1번, 2번의 산식을 한번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은 평년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율은 피해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빼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평년 수확량을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결국 보험금이라는 것은 가입 가격의 피해 수확량을 곱하고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뺀 것이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 수확량을 구했죠. 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표본 조사를 하든 전수 조사를 하든 해서 수확량을 구했고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빼서 피해 수확량을 구했는데, 자, 이 옥수수는 독특하게 이런 방식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수확량을 구하지 않고 직접 피해 수확량을 직접 구합니다. 여기서 피해 수확량만 구하면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면 보험금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이 옥수수의 경우에도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입 가격의 피해 수확량을 곱해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보험금 산정하는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수확량을 구하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직접 구한다는 거, 요 점만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피해 수확량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종합오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요. 2024년 약관부터 농업수입 안정보험, 농업수입 감소 보장 품목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생산비 보장 방식이지만 약관은 수확감소 보장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경작불능만 보장하게 되고요. 8월 31일을 보장 종료 시한으로 하겠습니다. 자, 옥수수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옥수수는 방제시설, 전기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 5%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지역은 옥수수와 사료용 옥수수 공이 전국에서 가입 가능하고요. 자기 부담 비율은 10%에서 40%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10%, 15%는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 또는 3년 연속 가입에 손해율이 120% 미만인 경우에 이제 선택 가능하죠. 이것도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최저 보험 가입 금액은 옥수수의 경우에 100만원, 사료용 옥수수의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인수 제한은 밭작물 공통으로 다 동일하고요. 다만 보험 가입 금액만 옥수수, 콩팥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인수 제한, 옥수수 인수 제한을 보면 1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사료용의 경우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인수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체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도 인수 제한입니다. 자가체종이라고 하면 내 밭에서 심어가지고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 다시 재배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자가체종을 하면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가체종하는 경우에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 한 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인데요. 보통 이제 옥수수가 그 달리면 위에 하고 아래에 작게 2개 또는 3개가 달립니다. 그런데 요 맨 위에 달린 것만 튼튼하고 나머지는 좀 그 상업성이 떨어집니다.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잘라버리거나 혹은 뭐 그대로 수확하지 않게 되는데요. 일주 한 개로 재배하지 않고 뭐 2개, 3개까지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제시간격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1000제곱미터 10R당 1주 재배의 경우는 3,500에서 5,000주 사이. 이건 전국에 적용됩니다. 근데 특히 3,000주에서 5,000주는 전남북, 광주, 제주의 경우에는 3,000주에서 5,000주 사이에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2주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4,000주에서 6,000주를 벗어나서 재배하게 되면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1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도 인수 제한인데요. 이게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서리가 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에 파종을 했다가 그 설일마다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3월 1일 이전에 파종하면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도 인수 제한인데 이게 이제 2025년 1원서부터 출현율 80% 미만 인수 제한 품목이 밀, 보리, 귀리, 감자, 옥수수, 콩팥, 무 이렇게 바뀌었고요. 당근만 출현율 50% 미만인 경우에 인수 제한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등에 편입되어 수확종류전에 소유권 또는 농지 형질 변경 등이 예정되어 있는 농지 인수 제한인데 이게 뭐 다른 품목에 이게 적용이 안 될 이유는 없는데 이게 품목마다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수수 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경작불능 조사는 다른 품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 경작 면적을 확인해서 10% 이상 차이 나면 계약상은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그 다음 산지 폐기 여부, 요건 이제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이때 이제 벼, 콩, 팥의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수확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요.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수확량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 다른 품목하고 다른 부분은 동일하고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라든지 적기 판단, 면적 확인, 그 다음에 표본 구간수 산정 및 표본 구간 선정. 자, 이랑 길이 5주 이상의 이랑 길이하고 이랑 폭을 조사하는 것도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그 옥수수의 수확 적기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주 이상 조사하는 건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 공통으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양파, 마늘, 옥수수, 양배추의 경우에 이제 그 표본 구간수 산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자, 이때 이제 표본 구간의 수확량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옥수수는 다른 품목, 다른 밭작물 품목과 달리 피해율을 구하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직접 구해서 여기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손해액을 구하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이 옥수수가 유리하게 다릅니다. 수확량을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이 옥수수 크기를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착립장이라고 하면 뭐냐면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옥수수 이 끝부분은 조금 안 달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옥수수 알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는데 요 길이, 그러니까 옥수수 알이 달린 길이를 착립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90% 내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립장 길이를 재 가지고 이게 15cm 이상하고 17cm 이상, 그리고 그 15cm 미만 이렇게 이제 상중하로 구분을 합니다. 17cm 이상을 이걸 상으로 하고요. 15cm 이상을 중, 그 다음에 15cm 미만은 하로 합니다. 그래서 하 개수, 중의 50%, 중 개수의 반, 절반 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표준 중량을 곱해가지고 피해 수확량을 산정하는 이제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미보상 조사를 해서 미보상 비율 적용표에 따른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진을 몇 장 보고 가겠습니다. 전기 시설물을 한 경우에 이제 방제 시설 할인율 5%를 적용해 주는데요. 위의 경우가 전기 철책이 되고 아래가 전기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옥수수는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이런 시설이 없으면 쑥대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이제 육묘 후에 정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판에서 길러 가지고 아주 심기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 재배할 경우에는 3,500주에서 5,000주,
그다 또는 전남북 광주 제주의 경우에는 3,000주에서 5,000주까지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재배의 경우에는 2주씩 심으니까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겠죠. 4,000주에서 6,000주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심는 게 1주 재배가 되겠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제 2주씩 모아서 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주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이전 파종한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옥수수의 수확 적기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인데 여기 지금 수염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암술입니다. 암술이고 이게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 요 개꼬리라고도 하는데요. 수술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꽃이 핀 다음에 이 꽃가루가 떨어져서 암술에 붙으면 그때가 이제 수정이 되고요. 그래서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가 수확 적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수술에서 꽃에서 꽃가루가 떨어지면서 이제 암술에 붙게 되겠습니다. 주요 인수 제한 목적물로 자가체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그 다음에 일주 한 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는 인수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제 텃밭의 7월달 모습인데요. 이 옥수수를 보면 이제 그 보통 2개 내지 3개 그대로 두면 여러 개가 달립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게 제일 상태가 좋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업적으로 이걸 이제 잘라버리기도 하는데요. 밑에 걸. 실제로 그 조사를 나갔을 때 이렇게 그 일주 한 개로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이 밑에 것을 피해 수확량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이 인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손해평가다 재량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수수의 수확 적기는 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죠. 25일 이후가 되면 이 뒤에 보이는 것 같이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마릅니다. 너무 마르면 이 알이 딱딱하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덜 익으면 그 옥수수 알갱이에서 물이 나올 정도로 덜 익게 되죠. 그래서 25일 이후 적당히 익었을 때가 수확 적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2주 재배인데요. 여기 지금 2개씩 심었죠. 그래서 표본 구간 면적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1항 길이로 5주 이상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론서대로라면 2주 재배의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5개를 하게 되는데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현장에서 5주 이상이면 되니까 2개씩 해가지고 10개로 측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까지 1항 포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가로 세로 이 면적에 들어있는 옥수수의 알달림 길이, 착립장 길이에 따라서 개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착립장이라고 하면 한자 그대로 알이 달린 길이가 되겠습니다. 품종에 따라 이제 85%에서 9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7cm 이상과 15cm 미만으로 구분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을 0.5, 그 다음에 15cm 미만은 1의 가중치로 개수를 헤아려서 여기에 표준 중량을 곱해서 그 피해 수확량을 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은 옥수수하고 사료용 옥수수로 나뉘는데요.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방법은 다른 품목과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장 비율이 정해져 있었죠.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이제 2로 나누어서 보장 비율을 구하게 되죠. 자,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경과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산비 보장 방식이 그 사고 발생 일시까지의 그 경과 비율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도록 이런 방식인데 마찬가지로 사료용 옥수수도 경과 비율을 이렇게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의 경우에 80%, 그 다음에 7월에 90%, 8월에 100%를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에는 8월 31일이 보장 기한이었죠. 자, 수확감소 보험금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구하는데 이때 이제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해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에다가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고사 면적이 있으면 요거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곱해서 합산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옥수수의 가입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입니다. 이 옥수수는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습니다. 자, 피해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율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 평년 수확량 개념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 가입 수확량도 평년 수확량의 몇 퍼센트가 아니라 표준 수확량의 80에서 130%를 사이에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구간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을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누면 되겠죠. 표본 구간 5이랑 이상의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을 조사를 하니까요. 여기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그 수확량이 피해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올 거고요. 이때 피해 수확량은 하품 옥수수 즉 15cm 미만이죠. 이게 몇 개인가 하고 중품 그러니까 15cm에서 17cm 사이 여기는 이제 50%만 개수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고 이것을 이제 표준 중량으로 곱하고 제식 시기 지수, 제식 밀도 지수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이론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식 시기 언제 심느냐에 따라 또 제식 밀도 얼마나 조밀하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1 내외의 수치가 주어집니다. 이것 역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제시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미백 2호는 180g, 대학찰 연농 2호는 160g, 미흑찰 등이니까 뭐 기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190g이 표준 중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수에다가 표준 중량을 곱해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이 피해 수확량,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합계를 표본 구간 면적 합계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나올 테니까 이 조사 대상 면적 전체에 곱하면 전체 수확량이 추정이 되겠죠. 다만 이제 고사 면적의 경우에는 이 표준 수확량을 곱해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 수확량을 이제 손해 구하는 산식에 넣어서 가입 가격을 곱하면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면적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구하는 것은 다른 품목하고 동일하겠고요. 미보상 감수량 역시 피해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옥수수 보험금 구하는 내용이 다른 수확감소 밭작물하고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그 피해 수확량을 구해서 피해 수확량 다른 품목은 평년 수확량에서 조사한 수확량을 빼서 구하는데 이것은 직접 옥수수 개수를 세 가지고 하품은 전체 개수, 그 다음에 중품은 50%만 산정을 해서 이걸 합산한 다음에 표준 중량을 곱해서 표본 구간 피해 수확량 구하고 이것을 표본 구간의 면적으로 나눠서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구하고 여기에 표본조사 대상 면적을 곱해서 고사 면적이 있으면 표준 수확량을 곱해서 합산을 한 다음에 가입 가격을 곱해서 손해액을 구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옥수수의 경우에 좀 논란이 있는데요. 그 약관에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취지는 아마도 추정컨대 피해 수확량에 미보상 감수량을 빼서 피해 수확량을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 의미일 텐데 이것을 그 이론서의 산식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의 별표 9에 보면 과거에 피해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수확량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미보상 감수량을 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 수확량에 곱하기 가입 가격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이론서 별표에서 요거를 빼버렸습니다. 이 뺀 이유는 농협손보의 업무방법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논구문에서 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게 되죠. 그 별표 9 마지막에 보면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의 미보상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걸로 이렇게 산식은 나와 있는데 이 미보상 감수량을 적용할 수 있는 산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별표 9에 있는 산식에 나와 있는 대로 피해 수확량이 제시되면 피해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인데요. 수확량 조사 방법입니다. 옥수수의 경우에 표본 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하죠. 상은 17cm 이상이 되겠고요. 중은 15cm 이상, 17cm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15cm 미만이 되겠죠. 네, 이렇게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지금 3회 기출인데요. 3회 기출 당시에 옥수수는 피해율을 산정하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변경돼 가지고 손해액을 실손 보상 방식으로 바로 구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변형해 가지고요. 표준 수확량하고 표준 가격이 제시됐습니다. 자, 그럼 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자기부담금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니까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지금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곱하기 20%니까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구해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정 면적에서 고사 타작물 미보상 기수학 면적을 다 뺀 거니까 이건 다른 품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10,000제곱미터 마이너스 고사 1,000제곱미터 기수학 2,000 하니까 17,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해야죠.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표준 수확량이 5,000kg이죠. 5,000kg 나누기 10,000제곱미터 실제 경작 면적 10,000제곱미터니까 0.5kg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피해 수확량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표본 구간 하에다가 중은 0.5를 가중치를 두고 여기에 표준 중량, 제식 시기 지수, 제식 밀도 지수를 곱하는 건데 이게 제식 시기하고 제식 밀도 지수는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1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표본 구간 하가 지금 20개니까 20개 전체. 그 다음에 중은 지금 10개죠. 그러니까 10개는 50%만 가중치를 둬가지고 여기에 표준 중량을 곱해야 되는데 표준 중량이 지금 180g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180g이니까 지금 킬로그램 단위죠. 전부 그러니까 0.18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180 나누기 1000을 해야 되겠죠. 자, 구해보면 4.5kg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구간에서 수확한 피해 수확량이 이제 4.5kg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위 면적당 얼마가 나오는지, 제곱미터당 얼마가 나오는지는 이것을 그 표본 구간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4.5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이 지금 10제곱미터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제곱미터로 나누면 0.45kg이 되겠습니다. 표본 구간 제곱미터당 0.45kg이 피해 수확량이 되겠고요. 그럼 전체 피해 수확량은 얼마냐? 이 0.45 곱하기 7,000제곱미터였죠? 자, 위에가 이제 7,000, 이게 잘못됐네. 7,000제곱미터. 7,000제곱미터를 곱하고 여기에 그 고사 면적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니까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지금 0.5였죠. 0.5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피해 수확량은 3,650kg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보상 비율이 지금 10%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3,650에 10%는 미보상이니까 365kg은 이제 보상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손해액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수확량 3,650에서 미보상 감수량 365를 빼고 여기에 가입 가격 지금 2,500원을 제시를 했으니까 여기 2,500원을 곱하면 8,212,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까지 구했으면 지급보험금도 구할 수가 있겠죠. 보험 가입 금액 하고 손해 가운데 8,212,500원하고 작은 거에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빼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5,212,500원이 최종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개정된 이론서에 따르면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이 삭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는 그 약관에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론서로 넘어오면서 동 피해 수확량은 약관상 기재된 표현으로서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값을 뜻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게 별표 9로 넘어오면서 산식으로 구현을 하면서 이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한다는 뜻이 미보상 감수량을 산식에 넣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 오해를 해서 농협선보에서 그렇게 그 미보상 감수량을 빼버렸습니다. 하여간 시험에서 하여간 이게 출제가 된다면 그 산식대로 하면 가장 그 불이익을 적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수확량 3,650 곱하기 가입 가격 2,500원 해가지고 912만 5천 원이 되겠고요. 지급보험금은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 1,500만 원, 그 다음에 손해액 9,125 땡땡땡 여기에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빼니까요. 정답은 6,125,00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다음에 몰쿠의 시험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9회 기출문제입니다. 25번 9회 기출문제인데요.
전형적인 옥수수의 보험금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제 품종이 대학찰 연농 2호라고 지금 주어졌고요. 일단 이게 표준 중량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표준 중량이 있었죠. 그래서 대학찰 연농 2호 160g, 미백 2호 180g, 미역찰 등 190g.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190g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외워둬야 되고요. 이번 문제에서도 이 표준 중량을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금의 가입 면적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고요. 이 옥수수는 피해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수확량을 직접 구하기 때문에 이제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표준 수확량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가격이 주어졌고요. 제식 시기 지수, 제식 밀도 지수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1로 그냥 주어졌습니다. 그냥 문제에서는 주어지는 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비율, 표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면적 7,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고사 사작물 기수학 면적이 있습니다. 자, 옥수수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피해 수확량을 직접 조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고사 면적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타작물 기수학 면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이 있죠.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 경작 면적에서 고사 타작물 기수학 면적을 모두 빼서 산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대상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한 다음에 표본 구간에서 피해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고사된 면적은 요거 이제 피해 본 거겠죠. 피해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곱해서 표준 수확량 정도의 피해를 봤을 걸로 추정을 해서 표준 수확량을 곱해서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해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를 보니까 17cm 2개, 그 다음에 16, 15, 14, 13cm가 각각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17cm 이상은 이거는 정상이니까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17cm 미만, 그러니까 16, 15 이제 요거만 따지게 됩니다. 17cm 미만하고 15cm 미만하고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17cm 미만은 50%를 적용을 해주고 15cm 미만은 100%를 전체를 피해 수확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피해 수확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 수확량을 구하려면 여기 고사 면적이 있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눠야 되겠죠. 자, 표준 수확량 2000 나누기 실제 경작 면적 8000 하면 0.25kg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0.25kg이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본 구간의 피해 수확량 합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구해 보겠습니다. 표본 구간 하가 지금 8개, 10개니까 18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이 지금 15, 16cm 5개, 9개니까 14개가 되겠습니다. 14개는 0.5 반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표준 중량 이 부분을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찰 연농 2호니까 이건 이제 16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g, 그러니까 0.16kg이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지금 단위를 통일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제식 시기 지수, 밀도 지수 전부 1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4kg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 대상 면적의 표본 구간에서 구한 피해 수확량이 4kg이 되고요. 요걸 이제 단위 면적당 또 제곱미터당 얼마나 피해를 봤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4kg 나누기 표본 구간 면적이 지금 16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죠. 16을 하면 역시 이것도 0.25kg이네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사 대상 면적의 피해 수확량하고 고사 면적의 표준 수확량, 제곱미터당 표준 수확량을 위에서 구했으니까 피해 수확량을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0.25 곱하기 표본 조사 대상 면적이 지금 7,000제곱미터죠. 7,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0.25니까요. 0.25 곱하기 고사 면적이 지금 500제곱미터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 1875kg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해액을 직접 구할 수 있겠죠. 피해 수확량이 지금 1875고 미보상에 관해서는 제시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고요. 여기에 가입 가격 2,000원을 곱하면
375만 원이 손해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빼가지고 지급보험금을 구할 수 있죠.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지금 2천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비율 10%니까 여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2천만 원과 손해액 375만 원 가운데 작은 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제하고 175만 원이 최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감소 밭작물 가운데 옥수수 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요.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